원룸 건물 살 때 가장 위험한 생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어쩌면 월세가 많이 나오면 무조건 좋은 건물이라고 판단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보면 월세는 나오는데 팔리지 않은 건물, 수익률은 좋아 보이는데 뭔가 뒤로 까먹을 것 같은 건물, 싸게 샀다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더 싸게 팔아야 하는 그런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런 건물들은 처음에는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실투자금이 적어서든 수익률이 좋아서든 뭐 어떤 것이든 간에 월세는 잘 나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막상 사놓고 보면 예상치 못한 공실이나 민원, 수리비, 나중에 매수자를 찾기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원룸 건물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유형들을 하나씩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된 다중주택입니다. 특히 엘리베이터가 없고 전체가 너무 작은 원룸들로만 구성된 오래된 다중주택은 조심하셔야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게 너무 많이 싸게 나와서 리모델링하는 비용을 감안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다면 얘기는 다르겠죠. 예전에는 이런 건물도 월세만 잘 나가면 괜찮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임차인들의 눈높이가 상당히 많이 높아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싸게 들어간다 였다면 요즘은 조금 다릅니다. 방의 크기나 채광 옵션, 엘리베이터의 유무, 주차, 화장실 상태, 주방의 구조까지 생각보다 꼼꼼하게 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이런 거 다 따지면 방이 비싸지겠죠. 그런데 이렇게 나이든 다중주택도 결국 세를 놔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방 컨디션이 여러 가지가 맞지 않아서 공실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월세를 낮춰서 맞추는 상황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또 임차인 교체 때마다 수리비가 계속 들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나중에 내가 팔려고 할 때입니다. 내가 살 때 싸게 산 이유가 있었던 건데 나중에 매수자도 똑같이 봅니다. 방이 너무 작아요, 리모델링 비용이 많이 들어가겠네요 와 같은 말들이 나오는 경우라면 수익률은 좋아 보여도 막상 매매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부분적으로만 애매하게 리모델링 된 경우입니다. 사진으로 보면 깔끔합니다. 벽지도 새로 했고 장판도 새로 깔았고 싱크대도 바꾼 것 같고 조명도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건물의 핵심은 겉모습만이 아니라는 거죠. 배관이나 방수, 전기, 외벽 상태라든지 옥상, 계단실, 누수 여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겉만 새 것처럼 보이게 해놓은 건물은 처음에는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매수하고 6개월, 1년이 지나면 하자가 하나씩 올라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누수가 생기고 보일러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배관이 막히거나 세입자의 민원이 들어오고 어디서 냄새 난다고 하고 이러면 처음 계산했던 수익이 그대로 유지가 안 됩니다. 월세 20만원 더 받으려고 샀는데 수리비로 몇백만원 더 나가면 그게 무슨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리모델링 건물을 볼 때는 깔끔한 정도보다는 어디까지 수리를 했는지 봐야 됩니다. 단순히 도배장판이나 인테리어 정도를 한 건지, 아니면 보일러 엑셀까지 다시 다 깔고 수리한 건지, 옥상 방수는 했는지, 외벽 누수는 없었는지, 전기 용량은 괜찮은지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리모델링이라는 말만 보고 새 건물처럼 판단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는 금액 자체가 너무 큰 건물입니다. 이 부분은 조금 조심스럽게 말씀드려야 하는데 무조건 비싼 건물이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입지가 좋고 건물 상태도 좋고 임대 구성도 안정적이고 대출도 무리가 없다면,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유할 수 있다면 큰 건물도 당연히 검토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보 임대인들이 처음부터 너무 큰 금액의 건물을 들어가면 리스크가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면 원룸 건물은 아파트처럼 거래층이 두껍지는 않습니다. 아파트는 매수자도 많고 비교 대상도 많고 시세 비교 자체도 너무 명확합니다. 그런데 원룸 건물은 상대적으로 매수자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커질수록 투자금이 커질수록 매수 가능한 사람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내가 나중에 팔고 싶을 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특히 수익률은 비슷한데 더 큰 금액대 건물을 무리해서 산다면 그건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될 수 있습니다. 같은 투자금 대비 수익률이라면 굳이 더 큰 리스크를 떠안을 필요가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당연히 같은 투자금이라면 덩어리가 큰 것이 수익률이 좋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한순위 융자나 보증금 이런 걸 감안해서 10억 투자를 했을 때 월 1,000만 원이 나오는 20억짜리 건물과 10억 투자를 했을 때 2,000만 원이 나오는 40억짜리 건물이 있다면 이건 내가 잘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리스크를 잘 검토해 보셔야 한다는 거죠. 네 번째는 세대수가 너무 적은 상가주택이나 세대수가 적은 투룸 위주 구성의 건물입니다. 상가주택도 겉으로 보면 되게 좋아 보입니다. 1층에는 상가가 있고 위에는 주택이 있고 내가 거주하면서 월세도 받을 수 있고, 그런데 수익형 부동산 관점에서 보면 세대수가 너무 적은 건물은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나오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특히 애매한 상권에 있는 상가주택들, 매수 전에는 세가 잘 맞춰져 있을 수도 있어도 요즘같이 오프라인 자영업자들이 어려운 때에는 상가 공실이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룸이 아니라는 건 세대수가 많지 않다는 건데, 세대수가 많지 않으면 월세 나오는 수익이 아무래도 원룸보다는 적습니다. 그런데 투자금이나 대출 이자 같은 건 똑같죠. 그래서 월세가 어느 정도 나온다고 해도 이자와 관리비, 보수 비용을 제외하면 실제로 남는 돈은 생각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원룸주택은 내가 거주 목적까지 같이 보는 건지 순수하게 수익형으로 보는 건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야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얻는 건물을 볼 때 싸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물론 싼 게 중요합니다. 수익률이 높아 보인다고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정말 중요한 건 임차인이 계속 잘 맞춰질 수 있는 건물인지, 운영비용이 너무 과도하게 들어가지는 않는지, 대출 이자에 대한 리스크는 없을지, 그리고 나중에 다시 팔 수 있는 건물인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건물 투자는 매수할 때 이미 절반이 결정이 됩니다. 건물을 취득함에 있어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부동산을 잘 만나는 것도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단순히 그냥 건물 하나 팔아먹고 스스로 조금 챙기려는 무책임한 부동산들을 만나게 된다면 그 한 번의 잘못된 결정이 5년 아니 10년 이상 내 인생의 오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내가 지금 이 건물을 취득하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첫 번째로 생각을 하고 그 순위에 따라서 물건을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의 자산이나 현금 흐름 컨디션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더 나아가서 세금적인 부분까지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조력자가 있다면 더욱 좋겠죠. 제가 그런 조력자가 되기 위해서 앞으로 더 많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